안녕하세요. 리치 유캐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말 전략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아나운서 이연하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지금 이틀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수익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저는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말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역시나 오늘 주말 전략에 또 많은 이야기 도움 주실 사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사부님의 힘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네. 절실해요. 그래서 오늘 음, 사부님께 좀 도움을 많이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셔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수익으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어제와 오늘을 좀 보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어제는 좀 휘청이긴 했잖아요. 네. 네, 어제 막 휘청이기도 하면서 오늘은 다시 좀 아침에 강세로 시작을 해서 다시 좋아지려나 싶었는데 좀 오후에 다시 또 내려앉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보면 신고가 행진이에요. 계속해서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거의 뭐 전 세계 증시 꼴등이다 이런 말이 있을 그렇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뒤처지는 걸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지금 미국 시장 나스닥인데 네. 신고가이고요. 뭐 트럼프를 밀어서 올인했던 네, 일론 네. 머스크 테슬라도 지금 아, 급등세를 네. 이어가고 일론 그러니까요. 머스크가 지금 막 자랑질을 하잖아요. 막 자기가 막 했다고. 막 그래서 맞아요. 더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좀 바뀔 수 있는 이제 막 당선이 돼서 그게 확정되는 과정이면 그 다음에 움직임들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음, 근데 어쨌든 부럽습니다. 그죠? 음,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이야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FMC 금리도 0.25 금리 음, 인하를 했으니 그 효과가 또 나오겠죠. 예, 그죠? 자, 중국도 오늘 뭐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마 월요일 날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음. 요렇게처럼. 왜? 중국이 지금 망해가기 직전 수준까지 아, 있지 않나 할 정도로 특히 부동산은 일단 끝장났어라고 네. 봐야 됩니다. 지방 정부 부채가 정말 음, 심각해라는 부분들인데 음. 오늘 전인대가 마감을 해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전인대가 이제 폐장을 하면서 네. 마지막 그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합니다. 어,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네. 무려 1110조 원을 1161조. 네, 오. 1161조 원을 네, 이제 승리했다. 푼다. 환율이 때문에 우리 한국 돈으로 음, 어쨌든 대충 그 정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음, 자, 그러면 요 앞방에서도 이놈들이 국경절 앞두고 그때 막 뭐 경기 부양책들을 틱틱틱틱 내놓고 하니까 중국 증시가 급등했죠. 네네. 많이 올랐었네요.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안 좋은 거예요. 음, 왜요? 왜 안 좋을까요? 중국이 가는데 왜 우리는 안 어, 좋죠? 약간 적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구는 그런가? 둥그니까 풍선 효과가 있죠. 풍선 어, 효과. 네. 어쨌든 전 세계에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네. 풀어져 있는 돈이 음,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어느 섹터가 올라가면 어느 섹터는 내려가죠. 네. 이쪽 돈에서 이쪽 돈으로 돈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네. 올 들어와서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가. 음, 근데 중국에서 자꾸 경기 부양책을 내놓네. 그러니까 중국 증시 급등하잖아요. 음,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으로 가기 좋죠.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우리가 훨씬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가까이 이제 얘네들도 시장을 구분해서 펀드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증시가 저렇게까지 급등을 하니까 저게 어디서 저렇게 급등했겠어요? 중국은 돈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군요. 쟤네들이 일부러 저런 식으로 급등시켜 놓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꼬셔서 외국인 아, 투자자들이 막 돈 들고 이제 싸들고 들어오면 이제 아, 나중에 나쁜 짓을 합니다. 아, 유상증자부터 신규 상장 뭐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해버려요. 예. 음, 그리고는 이제 나몰라를 해버립니다. 그 중국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또 중국과 이전에도 옛날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급등도 빠른데 급락도 빠릅니다. 그렇죠? 급등도 빠르지만 급락은 훨씬 빠르죠. 네. 나몰라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돈으로 쳐 올라가고 외국인 돈으로 자기네의 문제점들을 극복을 하고 해결을 하고 빚잔치 해버린 거야. 그런 식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국 증시가 올라가서 관심을 갖고 혹은 특히 우리 국내 증권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자꾸 이러면 중국 관련된 펀드나 이런 것들 출시해가지고 자꾸 거기다 돈 집어넣어요. 왜 그런지 오히려 몰라요. 도와주는 격으로.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어. 맨날 꼬라박았죠. 어. 예, 맞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네. 차이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참 거기에 여러 속지 번.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특히 금요일 오후장 금요일에 확 밀렸죠. 네. 어이 뭐야? 미국이 지금 신고가인데 네. 이렇게 밀렸어. 갑자기 여기서 그죠? 갑자기 11시 반 되던 쭉 밀렸는데 이게 이제 바로 오늘 또 중국이 전인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발표를 하겠구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 또 돈이 저쪽으로 가면 어쩌지? 이제 이런 부분에 경계감이 나오면서 미리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니까 또 현금화를 좀 시키고 주말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어떤 말을 할지 이제 트럼프를 봐야 되잖아요. 네. 이제 바이든 정권은 끝났고 끝났다고 봐야 되니까 트럼프가 이제 하는 말들이 거의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상황들 시장에 그래서 뭐 예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 이런 종목들이 못 가는 이유가 관세. 야, 저 사람이 이제 10%뭐 20%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피할 수 없겠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며. 예? 관세. 돈 아닌가? 참 머니 아닌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트럼프는 이제 고립주의죠. 고립주의. 미국 고립주의인데 보호하는 미국을 좀 뭐랄까 우리보다 수준 떨어진 애들 들어오지 마 이거예요. 고립이라는 게 네. 옛날 1800년대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요. 그 옛날에 1800년대에도 유럽 애들이 자꾸 와서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았던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를 뭐 굳이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 이제 나오는 거니까 돈 들고 들어오는 애들만 들어와. 네. 미국에 공장 지을 놈들 들어와. 아니면 너네 안 돼. 애초에 안 돼. 관세 내고 들어와. 이게 이런 거죠. 그게 상당한 타격을 줄 거야 하는 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오늘은 미국에서 그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FOMC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달러가 금리를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네. 지금 이제 돈이 좀 풀리죠. 그죠? 예. 금리를 인상하면 인상할수록 시중에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고 네. 인하하면 다시 이렇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 돈이 풀리면 화폐의 가치가 약해지죠. 네. 그래서 달러의 약세가 좀 나오면서 환율이 오늘 한 10원 정도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지금 1,400원 이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금융 당국에서도 네. 1,400원 갑자기 막 20원이 이렇게 확 올라버렸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쵸. 방어를 좀 해줘야죠. 그쵸. 너무 빠른 속도. 그러니까 네. 하지만 그걸 계속 방어할 수는 없어요. 네. 관여를 많이 하면 환율 조작국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환율에 대한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금리 가지고 그 나라의 금리 가지고 금리 조작국 이런 말 없잖아요. 근데 환율은 환율 조작국이라는 단어가 있죠. 미국에서 지정을 해서 엄청난 그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그걸 과하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환율 방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외환 보유고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외환 보유고가 뚝뚝뚝 떨어지면 우리 옛날에 IMF 겪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이렇게 좀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아마도 월요일 날그 1,161조 원 네. 요거 때문에 한 번 더 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저쪽으로 가는 네. 거예요, 중국으로. 그렇게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네. 그렇게 갔다라고 좀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또 뭐 좋은 듯 나쁜 듯 그냥 그런데 우리보다는 좋죠. 네. 확실히 좋죠. 특히 트럼프 됐다 이러면서 그러게요.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엔화가 네. 강세로 가고 있었어요. 네. 예, 엔화가 강세로 가고 있었는데 엔화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8월 달에 뭘 겪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그죠? 그런 부분들의 폭락을 한번 맞이했죠. 네. 일본도 일본 증시 자체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더군다나 BOJ에서 금리를 곧 인상할 거야. 응? 그죠?
저번에 이제 인상하고 하면서 저렇게 폭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인상할 거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원화도 예. 이제 달러 자체가 강세가 돼 버려 가지고 네. 그랬던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증시는 올랐던 거예요. 네, 오히려 그 두려움이 좀 사그라들면서 그다음에 이제 대만도 진짜 일단 우리보다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도 오늘 뭐 SK하이닉스 네. 주가가 올랐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대만 증시의 모습이 SK하이닉스랑 좀 닮았어요. 예,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그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좀 닮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또 오늘 힘을 못 쓰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가 지금 20선을 또 못 넘어요.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면서 수익 먹고 나왔죠. 나와서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네. 여기를 깨나 안 깨나를 좀 보기는 봐야 되겠고 안 깨지고 일단 20선을 넘어섰을 때 그때나 이제 한번 정도. 근데 그것도 길게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도 그냥 잠깐 먹고 나왔죠. 한 3, 4%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라도 어차피 내 기준에서는 보너스 수익이니까 쉽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이었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싸움이었기 때문에 잠깐 해보는 거예요. 그거 보일 때만.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뷰를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지금이 특히나 하루하루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트럼프 2016년도에 그 트럼프 1기 때요. 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안 맞기 시작했어요. 엘리어트 파동 분석이 꽤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파동 분석으로 꽤나 잘 맞춰서 시장 대응을 잘 했었었는데 2016년부터 잘 안 맞아요. 파동 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2016년. 왜? 트럼프 한마디에 그냥 증시가 왔다 갔다 해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증권 시장을 움직이는 3대 요소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요소, 그죠?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이랄지 금리랄지 여러 가지 기업 실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 요소, 세 번째가 기술 발달인데 그래서 이걸 피해 가려면 기술 발달. 그 지금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또 잘 가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트럼프 정치적 요소가 매우 지금 커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좀 작았는데 그래서 대응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구간에 왔다. 그러니까 흐름을 예측해서 맞추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 됐다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단기적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뭐 일단 종목별로는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지금 이제 수혜가 되는 기업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은 당장만 보더라도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그 대통령 통화를 하면서 조선업 한국의 조선에 협력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조선업이 폭등을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주들을 좀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 그 유창희 본부장까지 해서도 조선은 무조건 슈퍼 사이클이에요. 네, 무조건 맞아요. 저거는 들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현대미포가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대장주는 현대미포가 대장이고 다크호스는 하나오션이다. 한번 튀기 시작하면 수익률이 가장 좋을 게 하나오션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사자마자 수익이나 안정권이고 싶으면 현대미포조선이 좋아 보이고 그래도 난 기다릴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게 지속적으로 드렸던 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바뀌었으니까 네. 바뀐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죠. 네. 아무튼 그래서 조선주의 그 흐름 부분들에서 현대미포가 그동안은 대장주였어요.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긴 하지만 밀리지도 않거든요. 엄청 시장이 폭락하고 힘들었을 때도 얘네들은 금방금방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수익이었거든요. 그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네. 들어가면 수익이에요 무조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물렸다가도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주도주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방송을 하니까 네.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날이에요. 이날 목요일. 네. 목요일에 이거 어쩌면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요 빨간 선에 닿을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띵동 소리가 나면서 종목이 포착이 돼요. 그걸 맞아요. 이제 우리
이 시전반에 계신 분들이 이제 동시에 보고 판단들 하시고 뭐 사시는 분들은 사고 거기에 시간과 가격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저 가격이 사모님 얼마인가? 방송 보시면 아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우리가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네. 다른 놈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대규모 유상증자. 아.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매물을 소화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만 올라오면 얻어 터지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야. 근데 다만 네. 여기만 와도 또 무조건 올라.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런 박스권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아이 뭐 지난번에도 띵동 우리는 그 요게 빨간 선 띵동 하면 올라. 띵동 어디든 띵동 하면 올라. 이제 이런 부분이라서 요번에도 띵동 하면 와.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어. 그동안 얘 지금 매물소화 많이 했다. 오. 이번에는 좀 보고 싶고 그래서 곧 띵동 할 것 같은데 오전에 네. 얘기를 했어요. 띵동 네.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접근을 할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띵동이 됐어요. 그래서 뭐 판단은 알아서들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전에 미리 얘기를 해놨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사놨죠. 사실은 이전에 한번 여기서 조금 매수를 1차적으로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검은색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 네. 거기서 좀 샀다가 나중에 여기서 그냥 팍 사버려 갖고 단가가 1,000원 정도 더 싸졌죠. 그 이제 이날 목요일 급등하면서 제가 이제 비중을 한 40% 정도 덜어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8,000원 야씨 이거 올라가니까요. 네. 오늘 어쨌든 금요일날 제 방송 공개 방송 제 하루 종일 했기 네. 때문에 보신 분들 제가 수익금까지 보여드렸죠. 얼마나 수익 났는지. 진짜요. 네. 대박이다. 근데 아쉽죠. 어저께 안 팔았으면 그 수익이 2배가 됐을 텐데. 예. 이게 사람 마음이 2배가 됐을 거예요. 2배도 넘었을 거예요. 2배가 넘어. 왜냐하면 가격이 어제는 이 정도 때 가격에 팔았으면 오늘은 이 정도의 가격에. 그래서 찍고 내려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지금 다 던져도 더 싸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스물스물 팔다가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가가 37,800원인가 되더라고요. 예, 거의 이제 이 정도에 팔고 이제 밑으로 쭉 깔았죠. 네. 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네, 사들어질 수 있도록. 네. 근데 일단은 걸어놓은 건 거의 대부분 매수가 됐어요. 그리고는 오후에 어라? 이거 왜 벌써 들어올리려고 하니 다음 주까지 좀 밀지 더 싸게 사고 싶은데 그래갖고 올라가길래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조금 더 샀어요. 100주 정도 더 탁 네. 했더니 아이씨 아직 물량을 덜 채웠는데 벌써 또 수익이 나서 끝난 거야. 이거 자랑질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자랑질 더 싸게 사고 싶은데 더 싸게 물량을 잡고 싶은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명분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요렇게 박스를 치다가 이제 올라가는 요 부분들이나 내내 못 가던 이런 구간들에서 네, 네. 나 이제는 좀 갈 수 있어. 네, 네. 우리 큰형님이 네. 나 좀 보라고 했어. 네. 어떤 큰형님이요? 럼프 트럼프 형님이 나 좀 보라고 했어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매물 소화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요번 상승세로 고개를 이게 뚫어버렸으니까 네. 더 그래서- 이제 쫙쫙 갈 수 그래서 있는. 이제 주도주가 이전에는 현대미포가 대장이었다면 네. 이젠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현대 오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정도.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게 네. 얘도 이렇게 급등했던 게 이제 우리가 미 해군, 미 해군도 배가 그걸 이제 수리를 해야 되고 고장 나면 고치고 유지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HD 현대중공업이 맡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전에 그 공시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요게 이제 이렇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더 이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수요일 우리 라이브 저녁 8시 우리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미국의 방산과 우리의 방산의 그 다르다.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지금 되게 좋아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사갔어요. 근데 지금 변압기가 금요일 기준에 또 변압기 관련주가 또 셌는데 유럽에서도 지금 많이 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자기네가 변압기까지 굳이 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럼 싸게 사오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중국이 알리나 테무 막 이런 애들이 네. 엄청나게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네. 지금 판매를 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미국에서 테무 같은 경우에
뭐 3일 내, 뭐 5일인가? 5일 내에 무료 배송. 그래요. 이러면 배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그렇죠. 비행기로 어. 지금 물건을 중국에서 배송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20달러 이하짜리인가? 마진 하면 하나도 없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진이 아니야. 마진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야. 왜 이런 짓을 할까? 스물스물 스며들려고. 완전히 이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그것만 해.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슬쩍슬쩍 가격을 올려도 돼.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하다가 변기 뚜껑 깨먹었네? 그럴 수 있죠. 도자기 뭐 이런 걸로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찾아보는 거예요. 네. 국내 기업은 2만 원, 중국은 15,000원. 와. 근데 무료 배송이야. 그러면 일단 중국 거 그냥 뭐 변기 뚜껑인데 그쵸, 뭐 그쵸. 하고 하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떻게 돼요? 그거 만드는 회사가 망하겠죠. 마진 없으니까. 망하겠죠.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걸 만드는 회사들이 국내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제조업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망하다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요 마이크만 도 요거 만드는 거, 요거 그쵸. 여기 스위치에다가 요 전선에다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다 중국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걔네들이 이제 비싸게 붙여 먹으면 어쩔 수 없어. 그걸 이제 노리고 아예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는 하루에 그 컨테이너선 한 대씩 왔다 갔다 하던 게 알리 전용으로 3대까지 늘렸어요. 그리고 지금 더 늘린다고 해요. 뭐 6척 컨테이너선.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네. 한국에다 물류센터 짓게 해줘. 어머. 한국에다가. 위험하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한국과 가장 가깝게 여기 뭐라 그러죠? 산둥반도라 그러나? 근데 거기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거기다 있거든요. 아이고. 심지어는 얘네들이 이제 아예 한국에다 하겠다. 진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네. 안 잘못하면 되겠는데? 끝장나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로비 당해가지고 그 나라를 팔아먹는 이건 이런 안 돼. 일은 없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다시 주식 네네.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조선주 기왕에 한 얘기 나왔으면 조선주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슈퍼사이클이에요. 슈퍼사이클입니다. 왜? 많이 얘기들 했죠. 그동안에 악재가 다 사라졌어. 마이너스 수주나 뭐 여러 가지 적자 이제 전환되고 흑자 전환되고 그런 부분에다가 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배가 수명이 있잖아요. 네. 배라는 게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배는 20년, 큰 배는 30년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게 언제 그 수주를 가장 많이 우리가 했었는가를 20년 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20년 전에 조선주의 대세 상승이 있었죠. 2004년. 그렇죠. 그래서 요게 다시 오는 거예요. 20년 배 네. 수명이 이제 거의 다 돼가잖아요. 근데 네. 잘 나가는 해운사들이 주로 해운사에서 많이 사가니까 네. 아니면 군에서 함정이나 이런 거 요게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조선 1위가 됐어라고 한 게 2001년 정도예요. 그리고 2002년 우리 월드컵 또 이런 것들 네.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매집이 다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부터 빵 튀고 네. 다시 죽여. 지금처럼 다시 죽였다가 2004년부터 미친 상승을 하죠. 어마어마하게 하죠. 저게 계속해서 수주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에 또 중동에 건설업이 또 그랬었어요. 건설업이. 그래서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출혈 경쟁하고 막 이러면서 무너졌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러한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잘 나가는 해운사들이 낡아 빠진 배를 계속 쓰지 않아요. 배 성능도 있고 연료도 많이 먹고 이제 친환경 뭐 이런 규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자동차에서 매연 나와가 아니라 배에서도 어마어마한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배 속도 같은 거 몇 속도 이상으로 하면 안 돼. 과속하면 연료 많이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배는 또 물의 저항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러겠다. 아무튼 몇 이상으로 가면 안 돼. 등등등등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낡은 배들은 이제 좀 못 사는 나라나 좀 못 사는 그런 기업들한테 팔고 완전히 이제 그 얘네들은 진짜 배가 더 이상 가판이 다 허물어 가지고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배 떠가기만 하면 되니까 밑에는 튼튼한데 위에는 이제 낡아 가지고 사가 가지고 녹슬어서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 사고도 많이 나요.
예, 사망한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아예 고물로 폐선시키기 전까지는 중소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배를 이제 계속 바꾸는 거죠. 그 과정 때문에 지금 신조선가, 중고선가가 아니라 새로 배를 만들었을 때 그 신조선가, 클락선 신조선가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지금 슈퍼사이클이다. 밀렸어요, 일이 계속. 그리고 계속 밀릴 거예요. 왜? 그죠? 중국은 우리나라만큼 그걸 하지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자, 트럼프는 에너지를 네. 어떤 에너지를 선호한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에너지. 친환경은 일단 아니고. 친환경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네.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석유, 석탄, 네. 천연가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거를 운반을 뭘로 했어요? 배로. 그죠? 배로 하죠. 네. 그러니까 아, 원유나 그래서 혹은 천연가스, LNG선 네. 이런 것들의 수주가 계속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요. 그러면 그걸 누가 제일 잘 만들어요? 대한민국.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부가가치의 선박들이 계속 수주가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테니 그래서라도 어쨌든 조선업이 이제 랠리의 시작이네요, 그러면. 네. 아. 그렇게 좀 봐야 되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다만 네. 이게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옛날 과거의 주가만 보면 안 돼요. 시가총액을 봐야죠. 맞네요. 시가총액.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지금 봐봐요. 뭐 기업 분할, 병합, 뭐 주상 증자, 배당락 어쩌고저쩌고 막 많잖아요. 뭐가 네. 그죠? 그만큼 이제 이전과 지금의 주식 수 자체가 많이 늘어났을 수가 있고 네. 시가총액은 따져보면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시가총액으로는 그죠? 이제 주가 현재 한 주당이잖아요. 네. 그 가격은 여기를 못 넘어갈 수는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대세 상승의 흐름들이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마지막이잖아요. 4년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네, 끝나죠. 보통 힘이 2년 정도 세대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에 의한 수혜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2년 정도는 이제 좀 대세 상승에 대한 기운을 생각을 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선주. 네, 일단 조선주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앞서서의 이야기로 다시 조금만 넘어가 보면 일단 우리나라만 전쟁하는 그러니까요. 국가조차도 우리나라보다 좋아. 그렇죠? 전쟁하는 국가도 우리나라보다 좋아.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에게 어떤 요구를 할지 지금 우리가 되게 사면초가 같이 네. 다 겹쳤어요. 네. 다 겹쳤어요.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조금은 피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아주 대놓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1위 국가였다가 중국으로 바뀌었다가 그죠? 근데 지금 자꾸 중국한테 첨단이나 뭐나 뭔가가 자꾸 팔지 막 제재를 가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말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무시할 수 없죠.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 그런 부분들이 되고 미국 자체에도 그럼 많이 팔면 되는데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우 네. 터지네 진짜. 고래 등에 새우. 물론 새우가 더 세다고 합니다. 고래는 밥이고 새우는 깡이라서.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깡으로 좀 잘 버텨야 될 텐데 맞아요.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눈치 없이 네. 예? 요즘에 그 노래가 또 유행이잖아요. 아파트의 패러디 로켓. 저 어제 우주항공 했잖아요. 맞아요. 살터분들. 그래서 로켓 지금 네. 요게 지금 또 눈치 없이 러시아 전쟁에 또 파병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치권도 조금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시끄러운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부분이 혹시나 좀 상황이 급하게 뭔가 변화가 생기는 상황이 되면 정치 테마주가 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지금 현재 생각을 해야 돼요. 여권 대선 후보 가장 강력한 후보 한 명, 야권의 한 명 그렇게를 동시에 잡을 파생 합성 전략처럼. 예, 왜냐하면 이때까지
대선주로서 올라가면 10배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마이너스 70%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200%, 300%, 500% 수익을 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이제 어떻게 될런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야권에서는 국민 투표라도 해서 하야하게 만들자 약간 이런 식으로 분위기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뉴스는 잘 보시고 뭐 저는 정치는 잘 모르니까 그런 정도에서 그냥 주가 뭐 네.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을 이용해서 내 돈 버는데 활용해야 되겠다.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는 맞아요. 어쨌든 뭐 금투세 폐지는 정말 반가운 음. 소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끝났죠. 네. 미 대선 끝났어. 끝났죠. 올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요거. 맞아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금리 근데 인하. 금리 인하가 이제 2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끝났죠.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제 11월 말에 네. 그 금통위가 있습니다. 음. 근데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이제 올해 마지막이거든요. 12월에는 그러니까. 없어요. 여러분 3, 6, 9, 12월에는 금리 결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셨죠? 그래서 12월이 안 되면 이제 1월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미 국채 금리가 파바박 올라갔고 뭐 어제는 이제 좀 이제 금리 인하 했으니까 떨어졌는데 미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권을 어떻게든 더 연장시키려고 바이든이 후보일 때 그다음에 해리스도 마찬가지 약했잖아요 후보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채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제니 옐런이. 아. 단기채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제 업사부 그 영상에 보면 지난 주말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자료까지 띄워서 알려드렸으니까 봐보시면 더 이상 단기채 발행을 하기 어렵다 이제. 그래서 장기채 발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장기채 발행을 많이 한다는 건 네.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가격이 물건이 많아졌어. 떨어져. 그러면 그렇죠. 네.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물건이 많으면 가격을 떨어뜨려야죠. 네. 자, 그러면 채권은 네. 채권 가격 플러스 이자, 금리 네. 합치면 100%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95%면 네. 이자가 5%인 거예요. 채권 가격이 96%가 되면 이자는 4%가 돼요. 그래서 이 금리를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채권에 투자했을 때 어떤 이자가 내가 만기가 됐을 때 그 이자가 다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는 이제 가격이 변동되면서 금리가 변동되는 네.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 장기채 발행을 많이 할 것이니까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더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 몇 달 전에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다시 재역전이 됐죠. 금리 장단기 금리가 당연히 장기채가 높아야 돼요. 단기채보다. 근데 단기채가 더 비쌌잖아요. 높았죠. 2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 그런 역전 상황이 이제 바뀌었다 하는 이제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재정을 많이 풀겠죠. 그죠? 재정 적자 신경 안 써요. 네. 그럴 거기 때문에 국채 발행은 더 많이 될 거야.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를 이거 낮춘다는 게 이게 될까? 쉽지 않다. 그죠?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면 큰 자금이 네. 한국에 투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투자하겠어요? 미국 투자하는 거예요. 네. 미국 채권 수익률이 지금 4.3%, 4.4%막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뭐 한국에 주식에다가 없죠, 한국 약간. 주식에 투자하면 지금 마이너스 나는데 그렇죠. 어? 지금 세계 꼴등인데 늦자마자 막 계좌 막 파래지는데 적었네요. 더더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피 네. 기준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아. 올해 최저 수준까지 왔다 하는 게 그게 지금 얘기를 네, 해주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네. 어마어마하게 팔았고 근데 이제 도대체 언제까지 얼만큼이나 삼성전자 자체도 나쁜 소식이 있어서 파는 거지만 한국 시장을 떠나기 위해서도 사실은 삼성전자를 팔아야 가장 많은 현금을 확보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겹쳤다라고 봐야 되고 중국이 또 저러고 있고 자기네 경기 부양하겠다고 자기네 이제 죽기 직전이야 사실 중국이 거의 그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어거지로 하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한테 무비자 네, 네. 여행 오게끔 한다고 갑자기
우리랑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발표를 하고 네. 근데 또 여행객이 많이 늘었대요. 그래요? 예약률이 한 4배, 어. 4.5배 정도 늘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여행주가 그렇기도 저는 여행주 따라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죠.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또 오늘도 강세로 출발할 것 같은데 여행주 쫓아가면 죽어요. 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네. 아니 실제로 이제 여행주를 따라갔으면 물렸죠. 예, 그죠. 뭐 노란풍선 따라갔으면 물렸어요. 훅 떨어졌네요. 예. 오늘도 잘못 또. 따라 붙었으면 물렸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라. 이거 우리가 언제부터 중국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갔다고. 요번에 생각보다는 예약률이 많대요. 예약률이 많지만 나는 중국 갈 바엔 차라리 대만 가겠어. 왠지 중국은 무섭다. 그럼 네. 사모님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있고 우리나라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는데 그럼 11월도 그럴 것 같으세요? 일단 11월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 부분도 우리가 과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네. 됐을 때 2016년 네. 그 상황을 좀 봐보면 약간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요 날이 이제 선거였고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이날도 네. 되게 트럼프만 어쨌든 나오면 참 결과가 빠릅니다. 이때도 힐러리가 하루 만에 그냥 승복해 버렸죠. 그래서 왜 가만히 있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모르는데 네. 빨리 승복해 버렸어요. 또 쪽팔렸다 영향을 이러면서. 받았네. 그래서 이게 급락을 하다가 급반전했고 네. 다음 날 플러스 그러게 만들고. 그랬을 텐데. 네. 요번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음. 다음 날 또 마이너스 툭툭툭 떨어지는데 한 달 정도 횡보하죠. 오, 어떡해. 그래서 지금 이게 요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횡보. 자, 네. 왜 저런 게 반복이 될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요번에도 어쨌든 이렇게 확 밀었다가 다음 날 양봉 만들고 뭐 가는 척 하다가 또 그러니까요. 이쯤 내려오고 지금 또 네. 이렇게 안 좋아. 그래서 정책이 크게 바뀌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네. 그리고 트럼프는 공화당 중에서도 우파 네, 우파 우파야. 그래서 더 심하단 말이죠. 구구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크게 바뀌면 증시도 확 바뀔 수밖에 없죠. 그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변화가.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도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요게 약간 되돌렸다. 이제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빠지고 네. 그 다음에 해리스 쪽이었던 혹은 이제 트럼프가 되면 피해주다라고 네. 해서 우리나라도 오늘 2차 전지 네, 2차 금요일 날 전지. 2차 전지가 맞아요. 반등을 좀 시도를 했잖아요. 개별주의 어떤 그 호재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전기차 미국의 리비안하고 그 원통형 배터리 있죠. 그거 공급 계약 소식이 좀 이어지고 그 다음에 IRA를 그 폐지하지는 않을 거야. 트럼프는 이제 이거 당연히 민주당 거니까 폐지하겠지. 이제 그래서 더 그랬는데 아마 폐지는 하지 않을 거야. 아마 조금 바뀔 수 있지만 폐지는 안 할 거야. 이런 이제 소식, 희망 뭐 이런 것들이 회로가 돌아가면서 2차 전지가 오늘 반등을 하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자, 그래서 요게 과연 바로 다음 이어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워낙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지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락가락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전통적으로 MSCI 리밸런싱이 있어요. 그 보통 그거 있으면은 증시가 좀 불안정하게 확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보통 11월 말에 있으니까 이제 26일인가 25일인가 이따가 또 일정표 보면서 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에 현대 로템은 편입이 돼요. 나머지 7개 종목 정도는 편입이 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나오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현대 로템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자금이 좀 들어가서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혹은 사전에 미리 올라가면 네. 그때 짠 하고 나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미리 오르느냐 이제부터 봐야죠. 이제부터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떨어져 나오는 종목은 그 KT, 네. 셀트리온 제약, 네. 금양, 현대건설, 코스모 신소재, 현대제철, 하나솔루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개 종목이
지금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거래량이나 이런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은 아니라서 이 종목들은 또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7개 종목 여러분들 한번 또 확인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뭐 어차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겠죠. 아, 네. 정말 궁금합니다. 네. 또 이제 진짜 아니 사실 뭐 이렇게 시장은 가더라도 가는 종목들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목 선별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2부로 넘어오세요.